중국 국경 문제가 5번 건너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좀 앞이 좀 깜깜하고 이러다가 죽겠다라는 생각 들었는데 죽음과 결혼. 과연 얼마나 많은 13살 소녀가 죽음과 결혼에 대해 고민을 할까요? 제 이름은 진우고요. 저는 북한의 양강도 회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혜진이는 12살 때 처음 엄마의 손을 잡고 북한 땅을 떠났습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계속 저희한테 연락을 보내주면서 어라 도와주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한으로 탈북하길 원했죠. 중국으로 건너가서. 무작정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 도착했지만 혜진이 가족을 돕겠다던 할아버지와는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낯설고 말도 통하지 않는 중국 땅에서 혜진 씨 가족을 도울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탈북과 강제 북송을 반복한 것도 4번. 혜진이의 아버지는 보위부에 끌려간 어머니를 꺼내오기 위해 살고 있던 집마저 팔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살 집마저도 없는 혜진이 가족. 북한 땅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목숨을 건 마지막 탈북을 결정합니다. 또다시 중국에서 붙잡혀 강제 북송된다면 다시는 지옥 같은 북한을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2018년 3월 혜진이와 어머니는 얼음이 떠다니는 압록강을 건넙니다. 물속으로 이렇게 치고 걷다 놨는데 엄마는 그거 못 느낀 것 같아요. 경찰한테 잡히고 나서야 내 발이 얼었더라고요. 동상이 붙더라고요. 근데 원래 북한에 대하면은 동상이 붙다면 발을 자르거든요. 그물에서 거긴 데서 내일다 죽겠다고 생각했는데 거긴 그 경찰에 잡히고 나서 동상을 바르면서 야 차라리 그 뭐던가 잡힌 게 나섰지 내가 차라리 죽었다면 앞으로 내 어떻게 됐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이번에도 중국 구류소 신세를 지게 된 혜진이와 어머니는 같은 방에 갇혀있던 다른 탈북 여성들로부터 솔깃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계속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지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보게 되면은 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다 시집갔다 시집가면 더 빠르다 한국 가는 것도 빠르고 하는 말을 듣고서 아 결혼한 게 더 낫겠구나. 혜진이 어머니는 차라리 북한으로 끌려가 죽게 되느니 어린 딸을 중국 남자에게 시집 보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중국 사람들 다 거진 다 노총각이라 하니까 건너가서 우리 시집 보내달라 하면은 아 그렇게 말해주면은 우리를 도와주겠구나 이런 생각하고서. 하지만 혜진이는 결혼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몰랐어요. 좀 몰랐어요. 당시 제 생각으로는 남자 아이하고 손도 잡게 하고 그래서 평생 같이 살면 된다 해서 그때 저 이해 못했죠. 솔직히 말해 거기 무슨 소리인지 이해도 못하고 하니까 남친 이런 한국에서 변하면 남친인데 평생 같이 살 남친을 생각했거든요. 그 비슷한 이미지로. 다행히도 13살 혜진이가 나이 많은 중국 남성과 결혼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에 갇혔더라면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아기를 낳았을지 모르겠다고. 우여곡절 끝에 중국 공안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혜진이와 어머니는 자신들을 한국까지 안전하게 안내해줄 탈북 브로커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들 브로커는 혜진이 모녀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계약서 그런 데 서명할 때 7천만 원을 서명했어요. 1년 내에 10천만 문다. 탈북 브로커들은 두 모녀가 중국에 의지할 곳 없는 신세라는 것을 악용해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13살 혜진이까지도 돈벌이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안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물어야 된다니까 엄마가 그때 머리가 휙 돌아서 좀 이렇게 안 된다. 내가 내 딸들을 이렇게 너희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서까지 한국 갈 생각은 내가 왜 하겠냐 하면서 미국 가기로 된 거예요. 악덕 브로커들로부터 도망쳐 나온 혜진이와 어머니는 미국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다시 국경을 넘어 태국의 난민 수용소로 들어간 혜진이와 어머니. 자유가 점점 가까워지기는 했지만 두 모녀의 고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옥 같았어요. 저는 진짜 거기를 대하기를 야 내가 진짜 생지옥에 와 있구나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원래는 거기 있는 아이들이 코비드 전에는
유엔에서 저희한테다가 간식도 주고 불쌍하다고 아이들 굴서 몰래 챙겼었거든요. 근데 거위 시작되니까 그들도 무사설이 이렇게 거위 걸릴까봐 못 들은 거예요. 당시 수중에 우리는 직행이 나니까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 알랑매다가 소금국도 좀 들어오고 그런 걸로 좀 견디다 나니까 시래식국이 들어오는데 완전 북한에서 돼지한테 주고 북한에서도 돼지한테 줄 정도니까 보고서는 야 태국이 북한보다 더 못 사나. 혜진이는 난민수용소에서 지냈던 1년이 10년 같았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고향집을 떠난 지 2년. 비록 선택한 목적지는 아니었지만 혜진이와 어머니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도착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계약서 때문에 한 번 서명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한국 못 들어가고 미국 간다 한 게 서러웠어요. 그래서 나도 코도 모르는 거긴데 가서 친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좀 서럽고.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미국 땅에서 혜진이와 어머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혜진이의 어머니는 하루빨리 정착하기 위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집안일은 혜진이의 몫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겪었던 일에 비하면 지금 생활이 행복하기만 합니다. 혜진이는 이제 가지고 싶은 물건이 생기고 하고 싶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다시 10대 소녀로 돌아온 겁니다. 되고 싶다 하면은 첫째로 전 유명한 노래 가수가 좀 되고 싶어서 그런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고, 둘째로는 경찰, 특수경찰. 공복이 너무 멋있어요. 혜진이에게 지난 2년은 20년만큼이나 길고 고달픈 시기였습니다. 그만큼 혜진이의 마음도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혜진이가 좋아하는 노래도 남다릅니다. 아이돌이나 K-팝에 한참 빠져있을 나이지만 혜진이가 좋아하는 가수는 이선희. 다른 사람이 초대해서 집에 초대를 받아서 거기 가서 이런 음식 먹고 2층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게 되는데, 한 사람이 이선희 노래 부르는데 이년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너무나도 듣기 좋아서 좀 보고서 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보고서 노래가 정말 가사가 좋아서 거긴 데서 좀 흥미를 갖기 시작했고, 그 다음 들어가면서 이선희 노래들을 들어 알게 되는데, 추운 듯 만남은 짧았지만 취한 듯 만남은 짧았지만 빗장 열어 자리했죠. 낯선 미국 땅에서 혜진이는 많은 인연을 만들고 또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갈 겁니다. 또 많은 아픔과 시련이 혜진이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고통과 시련도 혜진이의 꿈을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15살 혜진이는 강해졌으니까요. 거부할 수가